옛날 그리스 신화에는 황금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지가 알아서 달콤한 과일을 맺어주었다고 합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배가 불렀던 시절이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숨이 턱턱 막히는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으며 차가운 빌딩 숲으로 향하는 우리는 문득 서글픈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 인생에는 공짜밥이 없을까? 누구는 대궐 같은 집에서 태어나 일하지 않고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왜 매달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걱정하며 뼈 빠지게 이 고생을 해야 할까? 이 서글프고 억울한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오래된 지혜 탈무드 아가다에서는 이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꼬집습니다. 서양의 현자들은 이 대목에 인간이 시작부터 안고 있는 뒤틀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어떤 억울함과 어긋남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규칙을 찾아 오늘 여행을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 아프고 뜬구름 잡는 도덕책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뼈저리게 느끼신 어른들과 함께 아주 단단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태초의 땅이 왜 그토록 당황하고 억울해했는지 그 날것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천 년 전 동양의 거친 들판을 달렸던 사상가들과 오늘날 현미경으로 인간을 들여다보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똑같은 목소리로 노동의 가치를 말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일터와 시장이 대체 어떤 톱니바퀴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 뼈대를 발라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돈의 흐름을 꿰뚫어본 사상가와 눈물겨운 명작 속 인물이 전하는 날카로운 조언을 들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출근길 대문을 나설 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정밀한 나침반을 쥐어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다 걷고 나면 왜 나만 뼈 빠지게 고생하는가에 대한 억울함이 사라지고 내 손에 들린 일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탈무드의 깊은 속마음을 담은 기록을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혜로운 스승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노예 2명을 데려왔습니다. 똑같은 값을 치르고 한나란시에 사온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처방이 묘합니다. 한 명에게는 대궐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왕실 창고에서 기름진 밥을 따뜻하게 내어주라 이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에게는 너는 네 손으로 흙을 파고 땀을 흘려 지쳐 쓰러져야만 겨우 밥 한 숟가락을 먹을 수 있다고 명령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노예가 가슴을 치며 억울해합니다. 똑같은 영수증을 끊고 사왔으면서 왜 저 녀석은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대궐 밥을 먹고 나는 이 차가운 바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합니까? 스승들은 말합니다. 이 땅의 모습이 딱 이 억울한 노예와 같다고요. 하늘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들은 아무 걱정 없이 영광의 빛만으로 배가 부른데 이 땅바닥에 엉겨붙어 살아가는 생명들은 제 손으로 밭을 갈고 땀을 뚝뚝 흘리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어야 합니다. 땅은 시작부터 이 차별과 어긋남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당황해했던 것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의 껍질을 아주 정직하게 한꺼풀 벗겨봅시다. 꼬아놓지 않고 글자 그대로만 들여다보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설계자는 똑같은 재료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만 일하지 않으면 굶는다는 엄격한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생명으로 끝을 정해두었습니다. 우리의 스승들은 이 사실을 아주 차갑고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원래 불공평하고 고달프게 세팅되어 있다는 사실을 질질 짜며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대궐에서 주는 공짜밥을 부러워하며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내가 흘려야 할 땀방울의 양을 냉정하게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따뜻한 온실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차가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선조들이 이 팍팍한 땅 위에서 버텨온 첫 번째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 밑에 깔린 진짜 속뜻을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왕은 왜 굳이 한쪽 노예를 일터로 내몰고 한쪽 노예를 대궐에 머물게 했을까요? 가만히 따져봅시다. 대궐 안에서 공짜로 밥을 먹는 노예는 참 편안해 보입니다. 부러우신가요? 사실 우리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그 노예는 평생 대궐 구석에서 밥이나 축 내며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장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체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스스로 삶을 선택할 자유도 무언가를 일구어낼 힘도 없습니다. 반면 쫓겨나서 제 손으로 땅을 파야 하는 존재를 보십시오. 당장은 배가 고프고 가시던 불에 손이 찔려 아픕니다. 하지만 그 결핍과 배고픔 때문에 그는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도구를 만들며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는 튼튼한 근육을 기르게 됩니다. 결국 이 일하는 노예야말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진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배운 가장 중요한 것들도 대부분 편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최고의 선물은 대궐의 공자밥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결핍과 고단함이라는 역설적인 기회였던 셈입니다. 이번에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유모와 아기 왕자의 장면을 오늘 우리의 일터로 가져와 봅시다. 묘람에 누워 싸근싸근 자고 있는 아기 왕자를 보며 그 옆에 유모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왕자가 아직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훗날 저 아이가 철이 들어 엇나갈 때마다 유모인 자기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가운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 역시 아담이라는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그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해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고 내 월급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런 일을 겪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탈무드는 이 억울한 꼴을 두고 대성통곡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쪼개진 낱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이 그물처럼 얽혀있는 곳임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남 탓을 하며 속을 태울 시간에 나와 엮인 이 거대한 그물망의 틈새를 살피고 내 밥그릇을 지킬 안전망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이 억울하고 고달픈 현실에 대한 한탄은 수천 년 전 동양의 넓은 대지를 뛰어다녔던 거장들의 생각과도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먼저 노자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차가운 일침을 놓습니다. 하늘과 땅은 특별히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그저 제사 지낼 때 쓰는 지푸로 만든 가짜개처럼 대한다고 말죠. 이 말은 세상이 잔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은 내가 오늘 슬프든 기쁘든 착하게 살았든 실수했든 상관없이 정해진 인과의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맹자는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세상 만물이 똑같지 않고 서로 들쭉날쭉 다른 것은 만물의 본래 바탕이자 피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옆집 사람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고 나는 온종일 땀 흘려 일하는 이 불공평함이 사실은 고장난 세상이 아니라 원래 서로 다르게 굴러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는다고 당장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나만 이런가 하는 억울함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두 지혜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현실은 원래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온실이 아니다. 그러니 헛된 기대에 인생을 걸지 마라. 이 냉엄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내 삶을 지키는 단단한 근육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땀을 흘려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서글픈 규칙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고도의 장치라는 사실이 현대과학을 통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행동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똑같은 모양의 가구라 하더라도 매장에서 다 완성된 것을 그냥 사왔을 때보다 제 손으로 땀을 흘리고 나사를 조여가며 겨우 완성한 의자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학자들은 이케아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직접 조립한 책장은 조금 삐뚤어도 괜히 더 정이 갑니다. 공짜로 뚝 떨어진 밥은 내 영혼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지만 내가 직접 밭을 갈고 삽질을 해서 얻은 밥그릇에는 내 땀과 시간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일하는 능력이 언제 가장 크게 올라가는가를 연구해보니 단순히 돈을 많이 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쏟아부은 땀과 수고로움의 양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보상과 정직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결국 신이 우리에게 던져준 땀 흘려 일하라는 굴레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생명력과 진짜 가치를 불어넣게 만드는 가장 정밀한 생존의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수천 년 전의 기록을 오늘날 시장 바닥에서 굴러가는 장사꾼과 직장인들의 눈으로 아주 차분하게 쪼개어 봅시다. 원전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대목이 하나 보입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토후라는 단어는 그냥 땅이 텅 비어있고 아무런 모양새가 없다는 물리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굳이 이 단어의 뿌리를 비틀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마음이 당황하는 상태로 번역했습니다. 멀쩡한 땅을 두고 왜 마음의 억울함과 혼란이라는 감정을 뒤집어 씌운 걸까요? 이것이 바로 아무런 자본도 정보도 없이 이 거친 시장 바닥에 맨몸으로 던져진 평범한 사람들이 처음 느끼는 깊은 멍함과 막막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혹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낯선 부서로 발령받았을 때 눈앞이 하얘지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느끼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첫 출근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 있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작 프린터 연결부터 막혔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스승들은 말합니다. 눈앞에 안개가 걷히길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요. 원래 이 세상은 아무런 안내판이 없는 텅 빈 무대로 설계되어 있으니 내가 당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그 막막함을 뚫고 내 손으로 하나씩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내는 진짜 실력입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 속에 숨겨진 역사와 사회의 뼈대를 한번 짚어봅시다. 여기 아주 불합리한 왕의 계약서가 나옵니다. 똑같은 가게에서 같은 가격표를 붙여서 한나라시에 사온 노예인데 한 사람은 가만히 대궐에 앉아 창고밥을 받아먹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거친 벌판으로 나가 땀 흘려 일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불공평한 차별 대우는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조직과 계층의 차가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편안한 궁궐의 자리는 결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희소성의 법칙이지요. 대궐에서 공짜밥을 먹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한숨을 쉬고 싶겠지만 스승들은 그 억울함에만 매달리는 순간 내 손에 있는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고 충고합니다. 오히려 궁궐 밖 차가운 야생으로 쫓겨난 덕분에 나는 도구를 쓰는 법을 배웠고 밭을 일구는 기술을 가졌으며 바람을 견디는 단단한 힘을 얻었습니다. 대궐 안의 노예는 환경이 바뀌면 흔들릴 수 있지만 자기 손으로 가치를 만들어 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힘은 공짜 배급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자립의 능력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학적 비유 속에는 더 가슴 아프고 현실적인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요람에 누운 어린 왕자가 장차 나이를 먹어서 저지를 잘못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유모가 미리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에 그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야 한다는 운명을 알고 원망하는 땅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일터에서 매일 겪는 상호 의존의 현실과도 닮아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실수 없이 성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팀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손가락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세상은 결코 나 혼자만 잘한다고 살아남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도 결국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원망만 하기보다 나와 연결된 이 사슬의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살피고 나를 지킬 안전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련한 어른의 위기 대처법입니다. 돈의 흐름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정교하게 분석했던 거장 애덤 스미스의 통찰을 빌려와 이 오래된 이야기를 한 번 더 다져봅시다. 스미스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큰 돈을 얻는 꿈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금을 모으거나 투기만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스미스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진짜 가격은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감수해야 하는 수고와 고단함이다. 공짜로 들어오는 상속재산이나 하루아침에 얻은 행운을 부러워하며 내처지만 한탄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증명되듯이 사람들은 고단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나 서비스에 훨씬 더 깊은 신뢰와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밤새 준비한 발표가 잘 끝났을 때의 만족감과 우연히 얻은 작은 행운의 만족감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있는 낡은 삽자루와 매일 아침 결제판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고로움이야말로 내 몸값을 증명하고 내 인생의 가격표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미천입니다. 땀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내 노력의 가치까지 가볍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수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수많은 중장년 가장들의 마음을 울린 아서 밀러의 명작 세일즈맨의 죽음의 명장면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겠습니다. 주인공 윌리 로머는 평생 화려한 입담과 인맥만 있으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만들어내기보다 사람만 잘 사귀면 다 해결된다는 기대에 의지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실적이 떨어지자 회사는 그를 더 이상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평생 기대해왔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들 비프가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직접 땀 흘리고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외침은 오늘날 요행과 지름길만 바라보며 현실을 외면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환상의 대궐문을 붙잡고 있기보다 내 발로 땅을 딛고 내 손으로 가치를 만드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혜의 먼 길을 돌아 이제 우리의 결론을 단단하게 매듭지을 시간입니다. 탈무드는 결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참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가혹함과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 예상치 못한 변수들,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세상이 고장나서 생긴 일이 아니라 원래 삶에 포함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립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팍팍한 세상에서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해야 할 노력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현실 감각입니다. 억울함에만 매달려 있으면 정작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함께 살피는 넓은 시야입니다. 훗날 아기의 미래를 걱정했던 유모처럼 거래처와 동료, 가족과 주변 환경을 함께 살피며 위험에 대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연결된 그물망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버텨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대문을 나설 때 당장 마음속에 담아둘 5가지 실전 지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현실은 생각보다 공평하지도 않고 또 생각보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둘째,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하라는 논어의 가르침처럼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동료와 거래처,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 결국 내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족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편안함만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관계에서는 언제나 실제 가치와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노력 없는 약속보다 실제 성과가 오래갑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출근길에 오를 때 한숨부터 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방, 손에 쥔 업무,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이어가는 수고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수천 년 전 현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억울함에 머물지 말고 내 손으로 가치를 만들며 살아가라는 것.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단단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